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인터뷰 하신 게 12월 초였죠. 당시에 선대위 네. 합류하셨을 때 바로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직 사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사퇴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12월 25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아, 예.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요. 네. 아, 사퇴를 하신 사유, 물론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2030 세대가요. 네. 정당 충성도가 약하고 사안별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페미니즘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며 자기 정치를 열심히 해오신 분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이석기 석방운동까지 함께 동참했었다는 점에서 아하. 이 영입은 외연 확장이 아니라 기존의 국민의힘이 추구해 오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인사 영입이다. 근데 내부에서 이걸 철회시킬 기회는 선대위에서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네. 또 그렇다고 그런 분을 정권교체라는 배기만으로 제가 옹호할 수는 없기에 아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가 신지혜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신지혜 부위원장 합류가 네. 여명 위원님 사퇴하신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일한 이유라고 봐도 됩니까? 네,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요. 네.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요. 여명 의원께서 네. 사퇴 의사를 밝힌 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연락을 해서 신지혜 부위원장이 많이 변할 것이니까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맞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올리고 나서 네. 1시간 정도 후에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사실 저도 놀랐고 감사했죠. 아하.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네. 뭐 저의 자리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우리 당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표는 없고 단순히 신지혜라는 사람 한 표만 온 거다. 하지만 우리가 잃은 것은 중도와 청년층의 표를 모두 잃어버렸다. 네. 그래서 이 분의 영입이 철회되든 아니면은 이분이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러한 뭐 극단적 레디컬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그런 이벤트나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다시 들어갈 명분도 또 그건 제가 들어가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 당과 선대위를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윤 후보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던가요? 예, 그 이후에는 선대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여명 위원께서는 그 당내 경선 당시에 홍준표 예비 후보의 대변인이셨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이번 사퇴하실 때 혹시 홍준표 의원과 상의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네. 혹시나 그러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네, 홍준표 의원과는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그 여명 위원님의 뭐 선대위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확실하게 그 네. 전향한다는 네. 이런 약속을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전향이란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분은 네. 민주당이 진정한 페미니스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혼내주기 위해 우리 당과 함께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당에서 네. 그분이 밟아왔던 그대로 그 주장 그대로 그 길을 걷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스스로 본인이 이 선대위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네. 자신이 여지껏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 봐왔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분은 정권교체라는 목표가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상당히 착각이라고 봐요. 지금 정권교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데 네. 신지혜 부위원장이 우리 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지혜라는 한 표가 온 거고 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잃은 것은 중도와 2030의 표죠. 네. 중도와 2030 표를 잃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당내 2030 지지층들 이탈 현상 뭐 보도가 좀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2주죠. 지지율은 이미 역전이 됐고 또 20대 지지율이 경선 직후에 48%였습니다. 이 지지율이
2배 이상 빠졌고 네. 이 표의 상당수는 안철수 대표에게 갔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간 기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에게는 민주당의 친페미니즘 정당이라서 예. 고려할 가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으로 인해서 네. 민주당의 그 멍해를 떨궈내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는 정당 충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이란 말씀인데, 뭐, 네. 그 이외에도 사실 지난 1, 2주 사이에 그 윤석열 후보 네. 배우자 관련된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나 광장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학교도 이렇게 열렸다 안 열렸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2030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대학생 익명 게시판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친구들은 이거예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의 여러 논란들은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뭐 아들 논란이라든지 네. 본인 논란이라든지 네.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문제인 또 이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자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네. 안에 주거 문제, 출산 문제, 결혼, 육아, 공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후보를 찍기 위해 그 사람을 고르고 있었는데 네. 이건 정말 20대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일인 거죠. 아하. 네, 그런데 오늘 신지혜 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여명 본부장 사퇴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성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오해다. 그리고 사퇴하셔서 무척 아쉽고 언젠가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만나서 이렇게 오해를 풀 그런 의향도 있으신가요? 우선 그분이 지금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지는 제 관심 사안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대중이 우리가 잃어버린 표가 네. 중도와 청년층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상당히 지금 20대들이 네. 신지 씨가 이른바 2018년 그러니까 넷 페미니스트를 기승을 부리던 그 시기에 네. 그 표를 얻기 위해 발언하셨던 모든 것들 거기에 마치 하나의 정신적 트라우마처럼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부정이나 사과나 대안 없이 여기에 계속 나는 이제 건강한 페미니즘을 하겠다라고 애매모호한 말로 있기에는 네. 그것은 저는 우리 당에 맞지 않는 우리 당에 정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